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 최대 축제 가운데 하나인 스미소니언 포크 라이프 페스티벌 민속 축제에 나왔습니다. 1967년부터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이곳 내셔널몰에서 축제가 열렸고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 행사로 축소됐다가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재개되는데요. 관람객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다양한 나라의 전통 민속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지구 낙관론과 환경보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살아있는 풍경과 기억이란 주제 아래 각종 행사가 마련돼 있는데요. 유명 첼리스트 요요마를 비롯해 다양한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민속시장에서는 각종 공예품과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으며 베두인들의 사막요리, 오만식 전통 음식 등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기 규제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살해된 텍사스 유별지 사건을 비롯해 미국에서 잇단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탄력을 받는 데 따른 건데요. 이번에 합의된 규제안에는 18세부터 21세 총기 구매 희망자의 신원조회 강화 조치와 법원 판단에 따라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적기법 채택을 독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미총기협회 NRA는 이번 합의안이 총기 범죄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10년 만기로 만료된 1994년에 공격용 소총 금지법 이후 28년 만에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탄생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방문해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흑해 연안 도시 무콜라이우를 찾아 러시아군이 장악한 남부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앞서 그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6월 초 한낮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섰는데요. 이른 더위로 프랑스 곳곳의 행사들이 취소되고 동물원에서는 차갑게 얼린 특식이 동물들에게 제공됐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대규모 산불이 스페인 북서부 지역과 독일 베를린 남쪽 지역에서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미국 중서부에서도 섭씨 37도를 넘나드는 이상고온으로 캔자스시티에서 약 2,000마리의 소떼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밝혔습니다. 탈레반에 따르면 21일 새벽 규모 5.9의 지진이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파크티카주를 덮쳐 집과 건물 2,000여 채가 무너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잔해 속에 묻혀 있지만 피해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인데다 지진 후 쏟아진 폭우로 홍수까지 발생해 구조대가 접근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과 국제구호단체들이 비상식량과 의료장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나섰으나 실질적인 구조 작업을 해야 하는 탈레반 정부가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엔이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세계 정치 지형에도 지각 변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경기 후퇴 위기감 속에 현직 정권들이 잇따라 선거에서 참패하며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있어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의 향방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각 나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9일 치러진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좌익 게릴라 출신인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집권 여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 콜롬비아에 사상 처음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건데요. 빈곤율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 중인데다 인플레 타격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집권당에 등을 돌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Porque yo quería un cambio para este país que ya estábamos cansados de los falsos positivos, del hambre en Colombia, de la desigualdad, de tanto
tanto ver este país que cae y cae y no tocaba fondo. 같은 날 프랑스에서는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 지 2달 만에 총선에서 패하며 집권당의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 또한 급격히 오르는 물가 및 경기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프랑스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야권은 유세에서 경제 위기를 재차 강조했죠. Parce que c'est vrai que ça fait 5 ans que c'est une catastrophe, quoi. Ça commence à devenir de pire en pire. Les gens n'ont pas de boulot. On se soucie très peu du peuple, je trouve. On se soucie vachement. 앞서 인플레가 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호주에서도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 자유당을 누르고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요. 이 외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치솟는 물가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Sống cho bây giờ phí thứ nhất phí ráp nó đã cao rồi. Cái phí ráp này là cao. Thế xong rồi cộng với xăng cao nữa thì xế bọn này là hầu như là thu nhập là kém đi. 이제 관심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쏠리고 있는데요. 팬데믹 후 공급난으로 인한 인플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상승까지 겹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5명 중 3명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유가를 잡기 위해 한시적인 연방 유류세 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e actions I'm announcing to bring down gas prices. First, today I'm calling on Congress to suspend the federal gas tax for the next 90 days. 또 인플레 대응 차원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는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에 소비가 경직돼 경기 후퇴, 즉 리세션이 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he reality of it is, with inflation at a 40-year high and interest rates that were at record lows, a recession may be the price we have to pay to get inflation under control. 중간 선거 전까지 바이든 정부가 획기적인 해결책으로 지지율 역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hen I'm in the woods, I'm looking for signs that I know that are there. I can see the way the trees are growing. It tells me something. It's almost like forensic forestry. You're going out and you're looking for signs that are telling you things about what's happened there in the past. Got a Master's of Forestry. So I've worked about 33 years with the University of Maryland Extension, doing education and outreach with woodland owners. This is kind of interesting in terms of the natural development of these woods here. So all this land was cleared at one time and was abandoned, and basically it started to regrow back. So why is it so important to make sure that forests are doing okay, and what are their value? Well, of course, many of these have come out recently because of a big focus on climate change. Of the fact that forests turn carbon, dioxide into oxygen. They protect water quality by reducing erosion. They provide habitat for wildlife. What is a healthy forest? If there's something we can do to control some of the invasives that are really affecting the woods, that's a good thing. A lot of things like grapevines and things like that are really affecting the canopy of their dominant trees. And they produce native grapes, which are eaten by birds and turkeys. They have a lot of wildlife value, but they also can cause a lot of the damage to trees. So, one thing working with landowners is to have a compromise between having some grapevines, but for those trees that you really want to be, dominant in your forest, that you typically would just cut these off at the ground and, stop them from causing a lot of damage to your main trees. And a lot of the programming we do
is by working with private landowners and going to their properties so they can demonstrate that to others. And we train volunteers as well, called the program called Maryland Woodland Stewards. And at the end of the day, what makes me happy, I guess, is to see that they've done some good management on their property.